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1735포인트, 코스닥이 515포인트로 출발했지만 코스닥과는 달리 코스피는 장 열린 지 얼마 못 돼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빠진 1728포인트, 1730은 안 깨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매물이 꽤 나오는 듯 싶은데요.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30여 분 정도가 흘렀는데 900억 정도,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매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1 이상의 콘텐고였다가 지금 콘텐고 상태이긴 한데 많이 좀 악화가 있는 상태로 차익 거래 쪽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250억 정도 사주면서 오늘 21일째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죠. 업종별로도 분위기를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업종이 좀 부진하고요. 건설업종도 오늘 반등을 못합니다. 증권도 아침에 좀 좋았었는데 조금은 꺾이는 모습, 운수창고는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이 좀 좋게 잡히는 것은요. 역시 우리은행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블록세일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민영화 쪽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계 쪽도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도 강보합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조선선제도 오늘 아침에 500원, 1000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통신업종도 오늘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은행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 보험과 증권 나쁘고 금융섹터, 우리 금융지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만 간단히 한번 보죠. 운수장비 쪽은 중공업도 미포조선도 현대차도 일단은 모두 일제히 내리는군요. 반대로 좀 작은 종목도 하지만 오늘 모비스는 그대로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쌍용차도 오늘 아침 일단 꺾이진 않으면서 2%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쪽을 간단히 좀 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금 약세로 출발했다가 플러스가 좀 났다가 다시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85만 8천 원, 85만 9천 원, 86만 원 하회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 1% 이상 밀리는 모습입니다. LG 이노텍이 어제 또 급하게 많이 24만 원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500원, 1000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IT 그리고 자동차도 일부 종목들, 대장주들도 약간은 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네, 보다 자세한 이 시각 수급으로 바탕으로 한 특징주 또 살펴보는 시간 갖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소폭 좀 조정이 있긴 한데 연고점 피로감도 느낄 법하죠. 오늘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의 투자 전략을 내기가 가장 어려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금요일장 전략을 잘못 내면은 주말 내내 제 귀가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상당히 행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도 신중한 투자, 정확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오늘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국내 시장의 위치가 어디며 지금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 반전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지수 한번 준비되면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장 종합지수가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조정받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돌파 신고가 행진에 따른 피로감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일 옵션 만기입니다만 전일 막판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위에 센 증시 화면 때문에 화면이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일 옵션 만기에 따른 상승으로 인해서 금일장은 상승 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보고 또 오늘이 또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일단 주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승하면 이익 실현하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오늘 여러분 장식하기 전에 2가지 악재를 여러분 맞이하셨을 텐데요. 하나는 저기 유럽에서 날라온 뭡니까? 그리스 디폴트 위험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대북 관련 아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자, 이제 우리 금강산 입주 그걸 갖다가 철수하겠다 가는 그런 악재성 재료를 내놓으면서 발표하면서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을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정폭이 깊어진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의하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일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현대건설, 삼성전기를 매수위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LG디스플레이, KT, LG전자, SK에너지, 효성을 매수를 했죠.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한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철강과 건설업종에 입질 배팅을 시작했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철강업종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은 크게 조금 다른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은 다날, 다음, 에이테크 솔루션, 주성엔지니어링, 네오위즈 게임즈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네오위즈 게임즈, CJ 호스쇼핑, 소디프 신소재, 하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와 금주 초에 보였던 종목과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물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 이틀 매수했다고 하여 이제 변화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존의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도 새로운 종목군들, 신규 종목군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의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열심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시 40분 막 지나면서 나머지 코스닥마저도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팔기 시작하는군요. 오늘 이렇게 된다면 이재원 상무님, 오늘 이 조정을 좀 잘 활용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이 한 9포인트 정도 전일 상승했던 폭 이상을 다시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장에서도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주 그 투자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장초만 매도를 이끌고 있거든요. 투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코스피 시장에서 368억 원 현재 순매도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기관이 한 469억 매도하면서 이 장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코큰 친구들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물론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260억,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코스닥 쪽에 기관 외국인의 어떤 또 다른 포트폴리오상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이제 철강과 특별히 건설 쪽에도 관심을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T와 자동차에 대한 이제 어떤 부러움을 접고 이쪽 섹터를 좀 먼저 선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소에서 한 종목, 또 코스닥에서 한 종목, 이렇게 종목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한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요일장 전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신중한데 종목은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루멘스입니다. 이 루멘스는 제가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이거 이재광 상무이 게을러가지고 똑같은 종목을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장에서 루멘스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장에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뭐 굳이 지금 장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루멘스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150원 하락한 1,65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거 수요일 날 샀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죠. 수요일 샀으면 더 좋았겠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장에서도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은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눌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어제 아마 금폭의 상승으로 해서 수요일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분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갖고 계신 분, 오늘 또 밀린다요. 이익 실현 의미 없습니다.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예. 한 번 더 매수 시점이 다시 도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놈에서 회사 재무제표라든지 내용들은 이미 언급해드렸습니다. LED 부품업체죠. 실적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도 조정은 한번 매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지난 수요일과 똑같습니다. 포스코입니다. 005490이죠. 코드번호가. 네. 자, 인천 제철은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당진 제철소를 방문하시면서 갑자기 크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인천 제철은 좀 장초만에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포스코는 조정을 받고 있죠. 네. 현재 4,000원 하락한 55만 4,000원. 아무리 인천 제철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업체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철강을 자체 수급한다 하더라도 세계 1위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그래서 가격적으로 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첫 회에서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때 물량 소화하고 있죠. 이 물량을 한 번에 소화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 작년 11월, 12월 달에 가격대 부담권대가 지금 가격대입니다. 얼마? 56만 원에서 57만 원 사이. 그래서 이번 주초 지난 주말에도 56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눌림목을 받고 있죠. 가격적으로 55만 원대에서는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편안하게 한번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포스코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사모님 그럼 편안하게는 포스코고 불편하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루멘스 괜찮을까요? 이거 표현을 아주 애매하게 해주시는데 예. 편안하시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제 자금 규모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 짜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빠딱빠딱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좀 소형주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좀 편안하게 심적으로 여유롭게 장중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장을 지켜볼 수 없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포스코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반반씩 두 종목을 사시는 것도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짓궂게 질문 드렸는데 대답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하락 반전된 상황 그대로 갔습니다.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빠진 1725.9포인트, 1726포인트 정도인데요. 자,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차익에서도 700억 이상이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각 출발 상황 그리고 특징주 그리고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증권사의 전망까지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특징주 어떤 게 있나요? 우리금융 얘기는 많이 들리네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소수지분 블록세일, 즉 지분 일괄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우리금융지주가 7%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날 우리금융그룹 소수지분 9%에 대한 블록세일을 완료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대량 매물 부담 이슈가 사라지고 민영화를 통한 인수합병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를 금융업종 중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한편 녹십자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녹십자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 다시 한번 제약산업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장마감 직전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이오스페이스가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어제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하는 듯 싶었더니 코스닥도 하락 반전이 됐고요.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데 따른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서는 이재관 상무께서 언급하셨듯이 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살짝 눌리니까 글쎄요. 이때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또 불안한 마음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연고점 경신한 후에 상당 부분 짧게라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지 한번 증권사 리포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예, 삼성증권은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그리스 재정위기의 부각 등으로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 이후 예정된 인텔 실적 발표와 미국 3월 소매 판매, 중국 3월 산업 생산 등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증시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음식료 항공 등 원화 강세 수혜주와 정유 비철 금속 등 원자재 가격 반등 수혜주,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IT 자동차 업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와 실적 모멘텀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우증권은 국내 IT 하드웨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한 반면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IT 하드웨어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머징 국가의 추격이 진행된다면 국내 IT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IT 산업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부문 육성, 3D, LED, 2차 전지, 전자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 산업 지원 확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증권은 소프트웨어 부문의 이스트소프트와 안철수 연구소, 미래 유망 산업 부문의 서울반도체, 소디프 신소재, IT 융합 부문의 유비케어와 영국통신 등을 수혜 예상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증시 조정 전망 다음 주에 변곡점을 맞을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우증권에서는 저희가 또 말씀하셨듯이 IT 관련해서 좀 괜찮은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기배 대표님의 그 반짝반짝 빨간색 불들이 많이 켜져 있는 그의 계좌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인지 그 비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한 통화만 거시면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입니다. 지역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02를 누르셔야 되겠죠. 전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글로 또 저희가 참고해서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요. 채널이 두 가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앞선 패널들이 얘기를 했던 종목들 장 지금 열리고 나서도 매수가 유효한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종목 체크를 다시금 이 시간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 패널들에게 전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삼성테크윈입니다. 사실 삼성테크윈 단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쑥 올라오는 차트가 있지만 지금까지 1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눌렸던 부분에 대한 해소라 이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라는 기분으로 지금 정도에 사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때 그 차트를 보면서 고점에 온 것 아니냐라는 부담은 느낄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매수가가 89,000원 정도를 보셨는데 현재 가격이 89,900원 정도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99,000원 정도로요. 10만 원 바로 밑까지 내다보셨고 손절은 8만 원 정도가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테마를 찾아보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에서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염승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드릴 텐데요. 비철금속주를 좀 보자고 하셨었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또 니켈 가격도 급등하는 등 이 같은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라시면서 풍산과 BMG 스틸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풍산 가격 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매수가를 25,500원 정도를 보셨는데 현재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현재 25,600원 정도니까요. 매수가 대비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28,000원까지 보셨는데 풍산은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이자 또한 풍산이란 기업은 방위 산업 부문이란 또 다른 매출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기관들이 펀드 환매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펀드 관련 환매에 따라서 지금까지 좀 아쉽게 눌렸었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실적은 괜찮은데 기관 투신권의 환매 때문에 못 갔던 종목 그중에서도 다음과 멜파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매수가는 66,5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 다음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66,500원 얘기하셨는데 66,400원 오히려 더 지금 100원이 좀 싼 그런 상황이네요. 목표가는 74,000원까지도 내다보셨고요. 손절은 65,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딱 사볼 수 있는 종목 보니까 앞선 그 삼성 테크인도 있었었지만요. 풍산과 다음 일단은 지금 가격은 맞게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염승환 실장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풍산과 다음 말씀하셨던 그 가격에 와 있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사봐도 괜찮을런지 차트 보면서 각각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리죠. 네, 풍산이나 다음이나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26,000원까지 오늘 좀 살짝 반등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5,500원 구간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저렇게 한번 3, 4일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는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나오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25,500원과 25,000원 사이에서의 약간의 그 조정 흐름으로 보시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를 좀 받게 되면은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26,000원을 넘어가서 한 8,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대면은 상당히 매수하기는 오히려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까지도 약간 눌릴 수 있지만 화수에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풍산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가요? 네, 다음은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이게 차트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그 추세가 약간은 좀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지금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풍산처럼 탄력적인 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굉장히 좀 약간의 좀 그 긴 호흡을 좀 가지시고 밑에서부터 좀 모아간다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고 66,500원이나 그 밑에서 최대한 5,500원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구간대에서 적절하게 좀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좀 길게 좀 보시고 홀딩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오른 상태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낙폭이 좀 단기간에 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가신 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산보다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좀 잡으시고 일단 짧게는 7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7만 4,5,000원까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 전화 연결해서 다시금 더블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약 한 1시간 정도가 다 돼갑니다. 코스피가 1730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해줬으면 했는데 1720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150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개인들이 오늘 열심히 거래소에서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 대하는 느낌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하네요. 예, 금요일 상태에서 시장의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을 한번 받아도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이 관점을 볼 때, 당일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시가를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장이 안전한 그런 괜찮은 시장이다, 또는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금일은 기술적인 분석, 또 기술적인 꼭 분석이 아니더라도 현재 미국 시장 상승 이후에 소폭 갭 상승,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성규배 대표님의 계좌를 볼 시간인데 어제 철도주머 3연철강 얘기하시면서 오후까지 힘이 좀 좋으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오후 들어서 힘없이 쭉 빠져버렸잖아요. 네네. 예, 일단 계좌 보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침 오전에 이제 한 10분 정도에 올린 상태의 계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소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시고 가격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굉장히 참 수익이 참 힘든 장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큰 종목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새로 편입한 종목은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 아주 좀 저가주 중에서 바닥권 턴하는 종목에서 글로웍스라는 종목을 좀 새로 편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에서 8% 정도. 물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이익 실현을 매수 물량을 줄여놓고 이익 실현을 하고 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MS라는 자동차 관련주 오늘 또 이제 MNM이라는 종목이 저가주죠. 역시 한 10% 이상 상승을 타면서 동반적으로 쓰인데 이 CMS가 뭐 검찰에 조사를 한다, 불공정 거래가 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저점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역시 뭐 일부 이익 실현한 상태에서 이제 잔량은 매수가를 잇따르면 팔 예정으로 있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만테크 여러분들이 많이 과거에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3D 테마, 그 3D 테마 중에서도 이제 대장격으로 오는 종목인데 정부의 3D 핵심 산업 육성책도 나왔고 해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겠다 하는 종목으로 이제 계속 좀 보유 중이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4%에서 5%권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고점 돌파를 소폭으로 하고 있지만 역시 가격대가 23,300원, 400원 부근에서는 부딪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19,300원, 400원에서는 매수, 그리고 금일 거치 이제 또 23,300원, 또 250원 정도, 그래서 3%에서 5% 정도 구간에서 또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저점이면 또 매수할 종목이다 하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엔텍이 있는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테마인데 이제 저점이 거의 가까워진 종목이라서 또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레넨사이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아직까지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종목이 최대 거래량이 한 400만 주, 300만 주 터지면은 크게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소멸되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뭐 한 5월달 정도까지 가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시청자분도 잘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당일 매매해서 다음날 상승하는 종목을 찍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봤다 하더라도 그 종목은 대부분 고점에서 밀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역 테마들이 좀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해볼까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갭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오늘도 현재 시가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좀 힘들다 해서 시장의 조정을 차라리 오히려 좀 더 크게 받아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기 전자 관련주나 자동차 관련주에서 또 좋은 종목을 한번 계좌에 포트로 포립해서 같이 한번 매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뭐 말씀하셨는데 IT 지금 삼성전자 85만 원까지도 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2.5% 낙폭, 전반적으로 IT 대장주들 쫙 조정이 있네요. 이제 코스피가 1720 정도, 1717로요. 지금 1720도 깨졌습니다. 오히려 화끈한 조정이 오면 그때 좀 활발하게 매매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라는 말씀 남기셨네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서울현대TV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시간에 종목 상담받기 위해서 많이들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화사한 옷만큼이나 시원한 답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KBC인데요. KDC요? 네. 예. 6,640원에. 네. 네네, 40%를 매수했는데요. 네. 3D 영화 산업이 육성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좀 좋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6,000원대 정도에서 횡보하는 어느 구간쯤에 사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또 예상외로 쑥 하고 지금 5일 이평선마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6,000원대 후반에 사셨는데 지금 5,000원도 깨질랑말랑 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40%의 비중 적지 않은데 한번 상담 받아보죠. 네. 예. 네, KDC는 3D 테마의 어떤 테마주인데요. 자, KDC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차트 네. 좀 올려주시죠. 3D 테마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죠. 급등 이후에 어떤 지금 조정 구간인데요. 매수 포인트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3D 테마는 경기의 어떤 3D 테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반등했지만은 네. 주가는 좀 힘이 없는데 그 전에 주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조금 턴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뭐 4,590원 정도 찍고 턴 구간인데요. 자,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정부의 어떤 3D의 어떤 육성책이 나왔고, 네. 기본적으로, 뭐, 6,640원 같으면은 반등은 가능하겠는데요. 3D 테마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좀 단기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네. 1차적으로 만약에 매수가를 갖다가 올라온다면은 1차적으로, 매수가에서 좀 강력한 어떤 그 매물대가 있으니까, 7,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8,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4,390원 정도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고요. 네. 뭐, 3D 테마들의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예. 근데 혹시나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4,500원 정도, 4,490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6,000원하고 6,500원. 지금 사신 가격까지 가기 바로 밑에는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000원, 6,500원 넘어야 일단 매수가까지도 다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D 테마 KDC, 그러게 어제 3D 테마 정부로부터 육성책 나왔는데도 이렇게 3D 테마가 많이는 못 올라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이 나온 것 같진 않고 저점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차트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일단 매수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기다리시면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3D 테마주 KDC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6월달, 8월달 그 올림픽하고 그 월드컵 TV 시청할 때 좀 그때는 좀 그때까지 들고 가면 안 되나요? 네, 그때 특수를 기대해서 더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네, 그 뭐 월드컵 특수는 일종의 어떤 완성적 완제품 업체에 좀 그 관련 있죠. 그래서 네. 3D 테마 현재 3D 테마하고 어떤 전자주하고는 조금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대한다라는 안 한다는 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6,000원 선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6,000원 선의 매수가 근처 오면은 거기에 반등에 대한 어떤 그 힘이 나오면은 네. 조금 좀 보유하시고 네.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좀 수급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분출돼야 이 종목을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 8월 달에서 한 5월 달, 지금 4월 달이니까 5월 달 이번 달에는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6,000원 정도에서 힘을 내는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번 달 안에 6,000원 돌파되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올림픽 특수, 그 월드컵 특수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 특수를 좀 기다리시는 거와는 이 KDC라는 종목의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KDC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이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 3D 영화하고는 관계가 많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예, 관계 있습니다. 예. 예, 3D 영화하고. 예, 예. 네. 그럼 3D 영화가 계속 개봉되는 걸 기다려야 되나요? 3D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모멘텀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3D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는 모든 어떤 텔레비전은 3D의 어떤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반등의 기대를 해도 예.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한 사주는 세력, 그러니까 수급이 아무도 없는 그런 좀 상태라서요. 수급이 조금 붙어주면은 뭐 그런저런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머님, 영화 쪽에 조금 더 관련이 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열심히 굉장히 많은 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전화밖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전화를 기다리신 분이 있다고 들어서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 좀 빨리빨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네, 신세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동국산업이 있습니다. 네, 신세계 먼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신세계 얼마에 사셨나요? 57,500원에 30%요. 50만 원대가 혹시 아니시고요? 아, 50만 원대죠. 57만 5천 원. 네, 57만 5천 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30%요. 30%요? 네. 이제 그 신세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정확히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신세계가 실적을 내놓을 건데 말이죠. 올라가지를 않네요.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내려가고 또 그 자리에 그냥 있네요. 언제쯤 시원하게 올라올는지 이 부분 궁금하시군요. 언제 5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지금 현재 가격이 뭐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54만 원이니까 지금 네. 현재 매수하신 가격하고 한 3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신세계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3.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생명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적자는 이제 차익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소비지수 회복이 되면은 이 동종목이 올라간다 보겠습니다. 네. 유통업체로서 뭐 이마트의 어떤 그 매출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때는 신세계는 조금 그 봄에는 조금 반등이 나는데 사실은 그 봄의 세일에 인해서 네. 근데 요번에는 조금 반등이 좀 야가고 일하고 있고요. 이 야가게 일하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지금 뭐 상장이 좀 늦춰진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에 의해서 네. 조금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안 좋고 있는데 자, 57만 5천 원 같으면은 57만 5천 원 좀 고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생명이 만약에 한 5월 달 정도에서 상장이 한다면은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55만 원대를 일단 돌파를 해야지만이 네. 이 종목은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쌍봉 구간에서 쌍구간이 한 56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56만 원대 돌파한다면은 57만 원. 근데 57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57만 5천 원 매수가에 오시면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반등한다면은 수익을 챙기시고 거기서 조금 뭐 밀린다면은 조금 기본적으로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아니면은 거기서 비중 축소를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올 실적은 괜찮은가요?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예, 네, 실적은 안 나왔고 실적 예상치는 제가 뭐 좀 급해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렇군요. 월요일 날 신세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 뭐 포스코를 시작으로 하거나 LG 디스플레이가 첫 스타트를 끊는데 신세계가 월요일 실적을 공개를 하니까요. 그것도 좀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55만 원을 돌파해야 매수가에 57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까지 일단 55만 원 정도 돌파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말고는 또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동국산업이요. 예, 동국산업 아까 말씀하셨었죠? 얼마에 사셨나요? 8,250원이요. 8,250원이요?
네. 아이고, 언제쯤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것도 사신 것 같은데. 네, 동국 SNC가 네. 부상장 중장가 한다고 해가지고 네. 예, 그 증권가에 있는 사람이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네. 근데 지금 거의 반이네요, 딱. 네. 예. 그래서 이거 언제 뭐 올라갈 건지 그냥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자꾸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끌고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됐군요. 네. 예. 근데 비중은 어느 정도? 오른다고 더 가지고 있으래요. 그분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는지 한 번 더 여쭤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비중이 혹시 많으신가요? 한 20% 정도 돼요. 20%.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보다는 비중은 약간 적긴 한데,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한 반 정도에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실도 비중 떠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그냥 쭉 들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동국산업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조선선제의 지분을 갖다가 네. 한 16.6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손실이 보면은 200억 8,100만 원에서 손실 봤고요. 네.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1.3%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도 111억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고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종목의 최대 약점이 뭔가 하면 수급입니다. 예. 수급이 기본적으로 기관들 다 빠져나가면서 수급 쪽에서 아주 지금 흐름이 안 좋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조금 만약에 반등한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반등한다면 한 4,950원대에 까지를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네. 그리고 손절가는 한 4,400원 정도, 4,400원에서 3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4,405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좀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종목이 일단 그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수급이 제일 문제고, 네. 그리고 실적 개선이 제일 우선이겠죠. 예. 예. 그럼 쭉 들고 있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동종목의 흐름이 워낙 약하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없는 이상 동종목의 반등이 세게 좀 나올 것 제한적이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종목들,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들, 안 가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서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차를 4,950원, 5,000원 근처까지 보셨지만 말씀하신 뉘앙스로 봤을 때는 좀 손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4,400원, 4,300원 이 정도까지 혹시 더 내려오게 되면 현재가 지금 4,495원인데요. 그때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좀 로스컷을 하고 나왔으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세계 그리고 이어서 동국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전화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로 저희가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 주시면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월요일 이 시간쯤은 아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게시판에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방송이 끝난 이후에 글 남기시면 저희가 방송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SK케미칼을 들고 있는데요. 네. 얼마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게 한 50% 정도 되는데, 네. 조금 구입 시기가 좀 신종 플루 때문에 구입해서 74,000원대에 구입했어요. 74,000원대에서요? 예, 예. 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내려왔군요. 예, 예. 예, 지금 74,000원대 정도 사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50%나 되고 지금 현재 53,200원입니다. 정말 아주 급하게 쫙 내려왔을 때 이때 손절도 못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잠시 밖에 나가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돼 있었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74,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53,000원에 있는 현재 SK케미칼 이거를 뭐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냥 과감하게 자르고 나와야 좋을지 SK케미칼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죠. 네, SK케미칼은 급등을 했다가 네. 최근 조금 그 흐름에 약하게 흐르면서 계속적인 어떤 매도로 인해서 매수 주체들의 매도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53,2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실 때 SK 케미칼은 조금 주가를 좀 멀리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쪽으로 보시고 일단 SK 케미칼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반등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수급이 좀 문제겠죠. 동종목도. 네. 수급이 좀 문제고 지금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충분한 반등 가능하다. 그러나 매수가까지는 사실은 조금 많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종목의 흐름 보면은 조금 바닥권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지지선이 나왔으니까 지지선이 한 49,000원 정도 49,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예. 49,000원까지 보시고 조금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예. 자, 기다리면은 지금 매수 가격이 74,000원 정도인데 거의 전고점 이상인데 기다리면 어느 정도까지 올까요? 지금 만약 기다리신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동종목의 흐름이 극히 지금 제한적이라서 앞으로의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한 올해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현재 53,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은 지금이 어떤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낙폭에 어느 정도까지 반등 가능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좋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전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저점을 보시면은, 전저점에 대해서, 전저점을 갖다 이탈한다면은, 손절하시고, 네. 일단은, 전저점에 대한 어떤, 반등을 좀 보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나, 지금 제가, 차트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 5천원입니까? 4만 5천원 정도 지지를 보시고. 49,000원이 49,000원 지지 보시고, 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49,000원 정도, 일단 전 저점이 일단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이왕지사 이렇게까지 기다리셨으니까요. 한번 손절은 애매한 곳에서 하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려서 한번 지켜보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정도까지 조금 길게 본다면 SK케미칼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예, 얼마 전에 M&A에 대한 얘기도 일단 나왔다가 다시금 좀 쑥 들어간 그런 시점인데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낙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 기다리셨으니까 일단 전저점 49,000원대 깨지는지 요것도 한번 마저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실 때는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SK케미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02-3153-2611번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해오서 조금 더 진행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 앞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주 내에 상담 원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밀어서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무거운 마음 안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가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4포인트 빠진 1719포인트. 네, 1720포인트가 하회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장이 열릴 시간이 됐는데요. 1,7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사긴 사지만 100억대 정도로 아주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1,800억 이상 매물로 나오고 있네요. 오늘 이 같은 조정 잘 이용하셔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